드디어 폴란드의 운명을 결정지을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Frontem ku rzece! 상대는 폴란드를 침략한 칼 구스타브 국왕의 스웨덴 제국이었죠. 이들의 침략을 힘겹게 막아내면서 마침내 최후의 결전을 벌여야 했던 폴란드군. 이 전투가 벌어지는 곳은 폴란드 북부 프로스트키 지역이었습니다. 1655년 루비츠 마을에 들어서는 한 무리의 폴란드 병사들. A gdzie wasza panna? Jestem. 이 인물은 안드레이 크미치스. 타타르족과의 전투에서 전공을 세운 대가로 상관의 영지를 물려받으면서 그의 손녀딸 올렌카를 아내로 얻게 되었죠. 처음 보자마자 아주 터프하게 먹방질을 해대는 크미치스. 뭐 그렇게 싫지는 않은 듯한 표정이긴 한데 Dobrze nieboszczyk dziaduś powiadał, że śwać pan gorączka. Musisz żeś pana do tego przywyknąć. 크미치스의 진도는 올렌카가 당황할 정도로 너무 성급했습니다. 심지어 어디 감히 대낮부터 부하들의 축하를 받는 크미치스. Prawie mojej dziewczyny! 누가 동유럽 상남자들 아니랄까봐 축하도 아주 지랄맞게 해줍니다. 어느덧 서론을 다정하게 드라이브하는 사이로 발전한 크미치스와 올렌카. 여기까지 보면 행복한 날들만 남았는가 싶었는데 모든 사건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마을 술집에서 여자들을 희롱하던 크미치스의 부하들. Jeśli się waszmości chce tańca, to może ze mną. A ty co za jeden? 그렇게 마을 사람들과 혈투를 벌이게 된 부하들. 하지만 오히려 역관광을 당하게 되고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Kto was pobił? 부하들과 마을을 공격하면서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크미치스. 만신창이가 든 채로 올렌카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Micic spalił Wolmontowicze! Pomordował mężów, niewiasty i dzieci. Micic to uczynił! 이 사건으로 크미치스의 경솔함에 실망하게 된 올렌카. 크미치스는 정부군의 추격을 피해 인질극을 벌이게 되었고 크미치스를 체포하려는 폴란드군 장교 블로디오프스키 대령이었습니다. 결국 정부군에게 포위된 크미치스. Mnie nie poniekasz! Dom wysadzę, wszystkich co tu są i siebie! Wychodź ze mną na szable! Położysz mnie, to pójdziesz wolno! 결투라 그거 마음에 드는군요. 이 작달 많은 친구쯤이야 한 칼에. 그런데 이 친구 검술 실력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 상대를 잘못 골랐나. Podnieś! 심지어 젠틀하기까지. 크미치스를 제압한 블로디오프스키 대령. 구출한 인질은 다름 아닌 올렌카였습니다. Boga żywego odpowiadaj waść! Zabity? Ranny. 그제서야 크미치스와 올렌카의 관계를 알게 되었죠. 괜히 객기 부렸다가 임자 만나서 쭈구리가 되어버린 크미치스. Złoża trzeba do sądu. Zaraz. Ot, na to lekarstwo. Posługi znaczne ojczyźnie oddać. 예, 그건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처벌을 면하는 대신 나라를 위해 싸울 수 있게 된 크미치스.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의 장교들과 귀족들은 국가 비상사태로 긴급 소집됩니다. 장교들을 소집한 이 인물은 폴란드 귀족 슐라우타, 헤트먼 야누스 라지윌 백작. Oto do starej. Nową mamy wojnę. Szwed. Rozejm naruszy. 17세기 초반 당시 동유럽의 강자였던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 남쪽으로는 코사크 흐멜리츠키가 대봉기를 일으키고 동쪽으로는 로스차르국이 공격해오면서 이중으로 얻어맞고 있던 시절. 그 혼란스러운 사이 폴란드 리투아니아를 은근슬쩍 노리고 있던 북유럽의 강자 스웨덴 제국. 이때다 싶어 스웨덴 칼 10세 구스타브는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의 왕자를 노리며 선전포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방에서 공격을 받게 된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 당시 폴란드인들에게는 대홍수라 불리던 악몽 같은 시기였습니다. 스웨덴군은 파죽지세로 바르샤바까지 점령하게 되었고 폴란드 국왕 얀 2세 카시미르는 슐레지엔 지역으로 피신해 있던 상황이었죠. Czym ja się odpłacę waszej książęcej mości? Czym odpłacę? 크미치스는 자신을 받아준 헤트먼 백작에게 십자가까지 동원하면서 충성서약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올렌카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 인생이 슬슬 풀릴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Nie będę brał jej przemocą, szablą, ogniem. Jeno zacnymi uczynkami na nią zasłużę. 귀족 의례회의를 개최한 헤트먼 백작. 의기투합하듯 모든 귀족들에게 건배 제의를 합니다. 그런데 Carolus Gustavus.
Król Szwecji!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같이 싸우자고 모여놓고서 이제 와서 침략국 왕을 칭송하는 헤트먼 백작. 스웨덴 국왕, 그 구스타브 10세인지 뭔지 그 10세한테 충성을 다하라니. Nie błagajcie go! To zdrajca! Co? Zdraj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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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트먼 백작은 폴란드 리투아니아를 해체하고 자신이 리투아니아를 차지하기 위해 스웨덴과 결탁한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매국노란 의미. A tym, którzy przy hetmanie stoją. Co was czynisz, Boże Wszechmogący, wybieraj! 볼로디옵스키 대령과 장교들이 수감되고 처형을 기다리는 동안 Piechota Oskierki! Moi ludzie! 이들의 부하들은 상관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었죠. 그런데 그 부하들을 진압하는 인물, 다름 아닌 크미치스였습니다. Ja tego człowieka miałem pod szablą. 크미치스는 정말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분명히 헤트먼 백작의 행위는 매국 행위인데 이제 와서 충성서약을 물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덩달아 본의 아니게 매국노가 될 수도 없고, 그나마 크미치스의 선처로 인해 사형을 면할 수 있었던 블로디옵스키 대령과 장교들, Na Boga komu żeś przysięgał? Szwedom czy Rzeczypospolitej? 올렌카는 크미치스의 태도에 크나큰 실망을 하게 되죠. Jadę w daleką drogę i nie wiem, czy się jeszcze obaczę. I nawróci na prawdziwą drogę. 크미치스에게 실망은 했지만 마음속에 미련이 남았던 올렌카. Odstąp, zdrajcu. A wszystko może być. 헤트먼 백작은 앞으로의 자신이 계획이 담긴 편지를 크미치스를 통해 동생 보구스와프에게 전달합니다. 당시 헤트먼 백작은 리투아니아를 둘로 쪼개서 하나는 자신이 차지하고 다른 하나는 동생 보구스와프에게 줄 계획이었죠. Korona musi być dla księcia hetmana, a po nim dla mnie. 더 이상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 크미치스. 이제 다시 폴란드를 위해 싸울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Gotowiście na śmierć? Skoro wasza miłość swoją głowę stawia. 그 즉시 헤트먼 백작의 동생 보구스와프를 납치하는 크미치스 일행. Nie prowadzicie! Do konfederatów! Ambasylisty! 그 편지를 저항군에게 전달하고 이들의 음모를 낱낱이 공개할 계획이었죠. 그런데 정말 쏜살같이 탈출해버린 보구스와프. 저 친구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부상까지 당한 크미치스. 더 이상 이보다 상황이 안 좋을 수 없었죠. 한순간에 과거의 동료들에게는 매국노가 되고 헤트먼 백작에게는 반역자가 되어버린 처지. On ma nasze listy, a tam są takie rzeczy, że... 하지만 이들에게는 크미치스를 제지할 수단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올렌카의 존재였죠. Owóż za znaczną nagrodą obiecywał mi pojechać na Śląsk, porwać Jana Kazimierza i żywego lub umarłego Szwedom wydać. Kazałem go bez sądu pod murem postawić. Bo to twój pułkownik. 올렌카가 드러나는 듯 천연덕스럽게 크미치스를 모략하는 보구스와프. 그 시기 블로디옵스키 대령은 폴란드 저항 세력을 이끌고 헤트먼 백작을 공격하기 위해 출병하고 있었습니다. Kmicicowi już nikt nie będzie ufał. Wtedy nie nazywam się Kmicic, jeno Babinicz. 이들은 아주 우연히 스웨덴 진영을 발견하게 되었죠. Słyszałem, że klasztor jasnogórski król szwedzki chce zająć. No cóż, zostały wydane rozkazy, by wszelkie twierdze zajmować. 예, 그 말인즉슨 이제 곧 스웨덴군이 야스나구라 스톤을 공격한다는 의미. Szwedzi mają napaść na klasztor. I prędko to się stanie. 스톤에 들어서서 이 공격 정보를 전달하는 크미치스. 하지만 갑자기 나타난 이 인물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To wszystko zdobyczne. Chciałem to Najświętszej Pani ofiarować. 예, 이제 믿을 수 있겠군요. Ojcze wielebny, ja żołnierz radzę. 그제서야 적의 공격에 대비해 야스나구라 스톤을 요새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각 볼로디옵스키 대령의 부대는 헤트먼 백작의 영지를 공격하고 있었죠. Od księcia Bogusława nie było. Nie wasza książęca mość. 친형 헤트먼이 어떻게 되든 말든 올렌카에게 온갖 작업질만 하고 있던 보구스와프. 리투아니아 국왕이 되겠다는 야망을 이루지 못한 채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헤트먼 백작. 헤트먼 성을 점령한 볼로디옵스키 일행들은 한때 상관이었지만 이 노쇠한 매국노의 비참한 최후를 보게 되었죠. 그리고 1655년 11월 스웨덴군은 야스나구라 스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웨덴군은 3천여 명, 반면 스톤의 폴란드군은 고작 300여 명. 하지만 폴란드군은 무려 자신들의 10배나 되는 스웨덴군을 아주 효과적으로 방어해내고 있었죠.
bo ciężkie dzieła już nadciągają. Ale jakże możemy go bronić, kiedy wy swoją zaciętością nieprzyjaciela rozjuszacie? 스웨덴군과 붙어먹고 특사로 온 이 폴란드 매국노. 온갖 가모니솔로 투항을 권유하지만 그다지 효과가 없어 보이는군요. 오히려 크미치스에게 쫓겨나는 꼴이 됩니다. Partneru, nie posłowi! 수도원 공략에 고전하던 스웨덴군. 이제 아주 거대한 컬버린 대포까지 동원합니다. 거포의 공격에 처절하게 박살이 나는 수도원. 하지만 수도원의 병사들은 이 공격을 끝까지 버텨냈고 야스나고라 수도원은 대형 홍수 시절의 폴란드인들의 저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빌어먹을 컬버린 대포를 파괴하기 위해 스웨덴 진영에 잠입하는 크미치스. 그런데 너무 셌나 보군요. 결국 포로로 잡히고만 크미치스. 자신이 쫓아냈던 그 폴란드 매국노에게 혹독한 고문을 받게 되었죠. 다행히 부하들에게 구출되는 크미치스. Dokąd wasza miłość? Na Śląsk. Do króla. 드디어 수도원을 사수한 공로로 폴란드 국왕 얀 2세 카시미르와 접견하게 되는 크미치스. 하지만 여전히 국왕은 크미치스란 인물이 자신을 스웨덴으로 넘길 것이라는 보구스와프의 모략을 믿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Książę Bogusław! Łże jak pies! Bił się królu! Nie wiesz, zdrajcy! 수도원에서 스웨덴군을 몰아내고 다시 폴란드로 복귀할 수 있게 된 국왕 일행. 그 호위 대열에 포함된 크미치스는 국왕을 보호하기 위해 처절하게 스웨덴군과 맞서 싸워야 했죠. Boże, Babinicz, jakże ci się odwdzięczy. Jam Kmicic. 국왕을 보호한 공로로 매국노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 크미치스. 블로디옵스키 대령의 저항군과 다시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656년 폴란드는 패배를 거듭하고 있던 스웨덴과 최후의 결전을 남겨두고 있었죠. 이 시기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에 합류하게 된 크림 칸국 타타르족. Daruj tych ordyńców pod moją komendę. 1656년 10월 드디어 폴란드와 스웨덴의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장소는 폴란드 북부 프로스트키 지역. 스웨덴군은 엘크강 건너편 평야지대에 집결하고 있었고 그 속에는 폴란드의 매국노 보구스와프도 포함되어 있었죠. Wasza dostojność, idą wzdłuż rzeki i nie będą się przez brud przeprawiać. Wtedy nie ma się nam co ukrywać. 드디어 크미치스의 타타르 기병대의 진격과 함께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른바 프로스트키 전투. Ogień na wrót! 타타르 기병대는 먼저 스웨덴군 기병대를 공격하면서 추가 지원군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유도합니다. Weźmiesz lekką jazdę, ruszysz górą w pław i uderzysz na tabor. 크미치스의 신호와 함께 전장에서 이탈하는 타타르 기병대. 그 뒤를 바짝 추격하는 스웨덴 기병대. 이제 스웨덴 진영에는 보병만 남게 되었죠. Tegom chciał. 스웨덴 보병을 향해 돌격하는 기병대. 바로 폴란드군의 상징 윙드 후사르였습니다. 윙드 후사르의 공격으로 스웨덴 보병대는 순식간에 괴멸되고 강을 거는 기병대마저 타타르 기병대의 포위 공격을 받게 되었죠. 그렇게 프로스트키 전투는 5시간 만에 폴란드군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자신을 모함했던 보구스와프를 추격하는 크미치스. 통쾌하게 보구스와프에게 복수를 하게 된 크미치스. 매국노의 굴레에서 벗어나 스웨덴군을 몰아낸 전쟁 영웅이 되고 다시 올렌카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 폴란드 역사 3부작의 두 번째 작품이기도 한 크미치스. 1974년 작품이지만 동구권 영화인 이후로 우리나라에는 20년 후에나 개봉이 되었죠. 첫 번째 작품인 불과 칼로서보다 먼저 소개한 이유는 번역이 더 편해서 폴란드가 가졌던 그 고난의 역사인 대홍수의 시대가 공교롭게도 우리가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비슷하게 맞물리던 시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로스 차르국과 코사크, 스웨덴의 침략을 동시에 받았던 폴란드, 그리고 일본과 청의 침략을 연이어 받았던 우리. 마치 평행 이론인 듯 동병상련을 느낄 수 있었던 역사였죠. 물론 차이점이라면 폴란드는 그나마 잠시라도 역사적인 리즈 시절을 겪어봤다는 사실. 대홍수 시대 이후로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은 인구의 3분의 1을 잃고 상당수 영토를 빼앗기면서 동유럽의 약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주변국으로부터 분할과 흡수 합병을 연이어 당했던 폴란드. 나폴레옹 시대 이후 무려 122년 동안 폴란드란 국가는 존재할 수가 없었고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야 겨우 독립할 수 있었지만 그 이후에도 폴란드가 어둠의 터널을 벗어나기까지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쩌면 21세기에 이르러 우리가 폴란드를 만나게 된 이유도 역사적인 동질감에서 필연적으로 맺어진 인연이 아닐지. 대홍수 시절 국난을 극복하려 했던 어느 폴란드인들의 이야기.
크미치스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흥미있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